자, 오늘 이제 5월 16일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뭐 오타니 선수 얘기도 있고 뭐 에런 저지 멀티홈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역시 이 얘기를 또 빼놓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누냐? 우리 겔주. 채널주래. 채널주래. 사실상 주인이야. 주인님이야. 그렇죠. 류현진 선수의 이 재활 근황이 이제 로스앤스키스 단장의 인터뷰로 좀 알려져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MLB.com과 TSN, 이건 캐나다 매체입니다. 현지 매체가 보도한 16일 이 로스 애킨스 단장과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류현진 선수의 재활 근황이 좀 알려졌습니다. 네. 애킨스 단장이 지금 류현진 그리고 체드그린 선수도 지금 토미존 받고 재활 그렇죠. 수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선수가 모두 플로리다주의 더니든에서 불펜 피칭 중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더니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이 스프링 캠프 지이기도 합니다. 그쪽에 이제 훈련 시설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불펜 피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진짜 흥미로운 소식이 있다면 다음 달에 그들은 타자와 마주하고 경기에 임할 수 있을 것. 이 흐름대로라면 7월에 복귀 당연히 가능하고요. 다음 달부터 라이브 피칭을 하고 또 이제 실전 경기에도 임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진짜 복귀가 임박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애킨스 단장이 추가적으로 물론 뭐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기를 희망한다. 왜냐면 이제 뭐 이 셋백이라고 하죠. 네. 이제 뭐 약간 재활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은 물론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지금 류현진과 그린의 재활 상황이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 2021년 후반기부터 우리가 알던 류현진 선수의 모습이 조금 아니었잖아요. 이게 기복도 좀 심하고 뭐 경기에서의 부진한 모습, 그리고 한 이닝에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조금 이상하다. 그런데 류현진 선수 본인은 나 아픈 데 없다. 나 투수도 이 정도는 다 아프게 던진다. 아프면서 던진다. 이런 얘기를 또 했었잖아요. 네, 하지만 결국에는 이 6월에 수술을 받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이제 팔꿈치 인대 손상 상태가 정말 심한 걸로 밝혀졌고, 사실 2021년 후반기 부진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2019 시즌에 류현진 선수 평균 자책점 1위를 차지했었죠. 그렇죠. 2020년에 단축 시즌이지만 토론토 진출 첫 해에 또 이제 사이언상, 아메리칸 리그 사이언상 3위를 차지하면서 야, 이제 류현진 선수는 경지에 올랐다. 전성시대다 진짜. 그렇죠. 그리고 2020 시즌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류현진 선수가 3점대 초반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하면서 올 시즌에도 순항을 하겠거니 했었는데 갑자기 흔들렸기 때문에 더 충격이었고 결국에는 부상으로 밝혀졌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6월 결국에 이제 수술 결정하고 급하게 이제 6월 19일에 수술을 받았는데요. 사실 이제 복귀까지 토미존 수술 받으면 통상 1년 이상 뭐 넉넉하게 잡는다면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14개월 정도도 이제 걸리는 것 같은데, 이번에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부분 재건이 아닌 완전 인대 파열이어서 이제 교체를 아예 이제 새 인대를 갈아 끼우는 그런 수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리치힐이라던가 이 마에다 켄타 같은 경우에는 재활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이런 부분 재건 수술을 선택을 했었는데요. 리치힐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도 잘 던지고 있긴 합니다만 마에다 같은 경우에 지금 또 몸 상태가 좋지 않잖아요. 팔꿈치잖아요. 이런 점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류현진 선수가 이렇게 선택을 한 이유는 재활 기간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더 완벽하게 복귀를 해서 최대한 오랫동안 던지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제 류현진 선수 이미 지난 이제 딱 한 달 전이더라고요. 지난 4월 16일에 이 단계별 투구 프로그램 ITP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게 사실 이제 투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 지루한 그런 훈련입니다. 이걸 마치고 첫 불펜 피칭을 지난달에 이미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보름 있다가 이 두 번째 불펜 피칭 29일 날에 가져왔었는데, 첫 불펜 피칭에서의 투구수 21개를 가져갔고 구속은 평균 75마일이 나왔다. 지금 뭐 한 달이 지났으니까 뭐 이것보다는 좀 빨라졌다고 예상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뭐 그러면서 평균 구속 75마일. 류현진 망한 거 아니야? 야, 지금 몇 근데 달이나 남았는데 그렇게까지. 이 75마일로 이제 투구 이 구속 같은 경우에도 제한을 하고 이 캐치볼 거리를 천천히 늘려가면서 이 재활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있죠. 왜냐면은 몸 상태를 좀 일찍 끌어올리려고 하다가
부상을 당하게 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그쵸. 되는 상황인데 최대한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류현진 선수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펜 피칭 사이사이에 좀 시간이 많이 뜨다 보니까 그 사이에 계속 캐치볼도 하고 롱토스 하고 뭐 플랫 그라운드 이렇게 평평한 땅에서도 이렇게 던지는 그런 훈련을 계속 거치면서 천천히 인대가 적응할 시간을 주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몸 상태나 투구수 그리고 구속까지도 어느 정도 안정되기 시작하면 라이브 피칭 재활 등판 이걸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애킨스 단장의 얘기로 인터뷰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6월부터 시작될 것이 거의 유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2주마다 구단으로부터 훈련 프로그램을 이제 새로 짠 거를 받아가지고 훈련을 하면서 이제 수술 부위나 다른 쪽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하는데요. 지금 단계에서 이제 포수를 앉혀놓고 불펜 피칭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본인이 기존에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게 던진다던가 아무튼 오버페이스를 했을 경우를 상당히 지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신날 수밖에 없잖아요. 와 이제 진짜 포수 앉혀놓고 공 던지네 이러면서 좀 신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이제 재활의 난항을 겪는 부분이 좀 많은데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최대한 신중하게 재활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근데 그 와중에도 페이스가 굉장히 빠른 편이기 때문에 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스프링 캠프 당시에 류현진 선수가 돌아오면은 선발 로테이션에 바로 포함이 될 거라고 이미 존 슈나이더 감독이 밝혔고요. 그런 이유가 사실은 지금 더 강해졌습니다. 왜냐면은 토론토 선발진이 정말 많은 이 영입을 했고 돈을 정말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선발 5명에다가 지금 총액 4억 2천만 달러를 투입을 했는데 뭐 한 선수씩 말씀드리면 베리오스 선수와 연장계약 7년 1억 3,100만 달러죠. 가우스만 선수 FA로 영입했습니다. 5년에 1억 1천만 달러. 기쿠치 3년 3,600만 달러. 베실 선수도 올 시즌 앞두고 영입을 했죠. 3년에 3,600만 달러. 거기 이제 류현진 선수도 이제 4년에 8천만 달러. 마지막 시즌 아니겠습니까? 계약의 그렇죠. 마지막 시즌이기 때문에 선발진에 이렇게 돈을 많이 썼으면 당연히 뭐 성적이 좋아야 될 텐데 또 현실은 또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16일 경기까지 토론토 선발진의 평균자 득점이 4.15. 메이저리그 전체 14위입니다. 그러니까 딱 중간 정도인데 투자한 돈 대비해서 성적이 정말 안 나오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사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리는 이날 경기에서도 양키스전이었잖아요. 네. 그동안 사실 마노아 선수가 양키스 킬러, 양키스만 만나면 진짜 뭐 전위가 불타오르면서 잘 던졌었던 선수인데 올 시즌에 마노아 너무 좋지 않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4이닝 동안 5실점, 피홈런도 2개가 있었고 볼넷을 무려 7개나 내주면서 올 시즌 진짜 완전 큰일 났어요. 마노아 같은 경우도. 그렇죠. 제가 중계를 했던 경기인데 경기 초반에 마누아가 평소보다 이제 패스볼 구속도 잘 나오다 보니까 패스볼 위주로 이제 양키스 타자를 상대로 마누아가 라이벌 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패스볼을 꽂아 넣었다가 2개의 홈런을 맞은 거야. 3실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누아가 어떻게 됐어요? 피해가려고 하잖아. 피해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볼넷이 늘어난 이게 복합적인 거예요. 제구가 안 돼서 제구를 잡으려고 패스볼 구속이 느리게 나오는 상태가 아니라 패스볼 구속이 안 나오고 구위가 안 되다 보니까 피해가는 피칭을 하다가 볼넷까지 늘어나는. 그러니까 지난 시즌 마노아 같은 경우에는 그 전 시즌을 생각해보자고. 그 전 시즌에 메이저리그에 데뷔를 했을 때 110이닝을 간신히 넘겼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96.2이닝을 던졌잖아요. 이게 탐 버두치의 이 투구수 이론에 따르면 만 25세 이하 투수 같은 경우에는 직전 해보다 투구 이닝이 40이닝만 늘어나더라도 부상 가능성이 정말 높아지는데 만화 같은 경우에는 빅리그 기준으로 했을 때 80이닝이 늘어난 거니까 사실 몸 상태가 정상적일 수가 없는 거죠. 이 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 지난해 훌리오 우리아스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아스 같은 경우에도 지지난해가 풀타임 첫 해였어. 다승왕을 차지하긴 했지만 투구 이닝이 늘어나면서 지난 시즌 초반에 어땠습니까? 패스볼 구속이 2마일 떨어졌었잖아요. 많이 떨어졌었죠. 그러다가 시즌이 지나면서 서서히 올라오긴 했지만 그게 우리아스는 쉽게 올라왔어도 이 만화는 그러리라는 보장도 없고 선수마다 또 다른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토론토는 난리가 난 거예요. 크리스 베싯 최근에 좋아지긴 했어. 근데 BABIP가 2할이에요. 그러니까 운이 좀 많이 따르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가우스먼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선수인데 FIP는 진짜 좋아. 문제 뭐냐?
평균 자책점이 FIP보다 한참 높아요 지금. 그리고 또 가우스만 선수는 한 경기에 또 몰아서 털리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에다 뭐 기쿠치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복 굉장히 심한 상황이고. 그렇죠. 거기다 베리우스도 지금 반등했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있나.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류현진 선수가 선발 로테이션에 건강할 경우에는 안정감을 더해줄 수 있다라고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9일 디 애슬레틱 파워랭킹 이제 소개하는 토론토 부분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기복 시반 로테이션을 또 약점으로 꼽았습니다. 있었으면 좋았을 선수를 이제 류현진 선수가 언급이 됐는데 이런 상황 지금 뭐 선발진 기복도 너무 심하고 이제 쭉 시즌 이제 경쟁팀들 그리고 게다가 지금 아메리칸 리그 동부주가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는 경험이 중요하다. 류현진은 토론토에서 가장 오래 뛴 선발 투수이자 로테이션에 있는 어떤 투수보다 일찍 데뷔를 했다. 안정적인 경기를 하는 법을 알 만큼 충분히 오래 뛰었고 류현진이 사이 영상 투표 2위를 차지한 2019년 그는 다저스가 106승을 거두는 데 큰 도움을 줬다라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렇죠. 이 토론토의 리빌딩 종료의 시작 그게 사실은 류현진 선수의 영입으로부터 시작이 됐었고 또 얘기를 해야 될 거는 류현진 선수가 빅리그 데뷔한 것만 하더라도 지금 벌써 10년 전이에요. 맞아요. 2013년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빅리그 경험도 어떤 투수보다 풍부하고 또 한국으로 돌아가 봐. 그렇죠. 한국으로 돌아가 보면 류현진 선수의 데뷔 시즌이 2006년인데 류현진 선수만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선수가 메이저리그에도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 류현진 선수가 건강하게 본인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면 지금 이 토론토 기복 심한 선발에 큰 힘이 되어줄 거라는 예상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예상대로 류현진 선수가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이제 출혈 중순 이후에 또 돌아오게 된다면 약 10경기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플레이오프까지 해서도 호투를 펼쳐준다면 류현진 선수도 사실 올 시즌 끝나고 다시 한번 FA 자격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장기 계약까지는 아니더라도 단기 계약 충분히 또 좋은 조건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후반 10경기 동안 자신 아직 건재하다 그리고 건강하면 나 아직 잘 던져 라는 것을 이제 다른 팀들에게도 어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에게나 아니면 토론토에게나 정말 중요한 후반기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돈을 많이 썼습니다만 지금 이 연봉 총액으로 봤을 때는 한계에 부딪힌 맞아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게레로 주니어라던가 보비셋이라던가 이런 타선의 주축 선수들도 연봉 조정의 단계에 이제 들어서기 때문에 지금 전력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 시즌 성적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류현진 선수나 토론토에게 윈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또 오랜만에 전해드린 류현진 소식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류현진 선수가 건강하게 돌아올 수만 있다면 잘할 거라는 확신 그리고 신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재활 과정 또 무리 없이 그리고 또 이제 지연되는 일 없이 또 잘 돌아오는 게 우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또 해봤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또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또 다음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